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걸 놓고 지금 언론과 이 야당은 일제히 이 국헌 문란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공격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 수사기관들도 장성을 비롯해서 자 이 장군 이 장관까지 마구잡이로 좀 구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비상 계엄 사태를 선포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 구치소에서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지금 이 야당에 완전히 국정을 파괴시키고 있는, 마비시키고 있는, 이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지금 전 국민적인 의혹을 갖고 있는 부정선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내란 받아줄 수 없다. 대통령도 어제 긴급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내란에 대해서는 추호도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란. 그리고 학계에서도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른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내란. 자, 그런데 이걸 여론조사를 해봐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언론과 야당의 이런 선전선동에 따라서 국민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한 70% 이상이 이게 내란이다. 또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한다. 이렇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자세히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 이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 자, 이 국민의힘의 지지자의 66%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한다. 이게 탄핵을 반대한다. 탄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자, 국민의힘의 지지자의 68%는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란도 아니고 그래서 탄핵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렬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리고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걸어온 길을 보면 자,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래서 자, 뭔가 국정을 똑바로 운영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뭐 해외 세일즈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그래서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 폭주, 더 이상 정부가 식물화되고 아무 일을 못한다.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범죄 소굴단처럼 이게 국회 안에 가짜 의원들이 버글버글 한다는 겁니다. 가짜 의원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전부터 이걸 보고받고 준비하고 그래서 관련 규정을 바꿔가지고 자, 그래서 이 부대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법령까지 바꿨다.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전산 서버를 담당하는 직원들 특정해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자, 현재 이 선관위에서도 그동안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자, 이 국정원의 그 보안 점검 상태를 보고 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 상태로서는 안에 그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가 있다. 투표 한 사람이 안 한 사람으로 아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될 수 있고 외부에서 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노태학은 자, 그렇게 하려면 선관위 직원이 외부 사람하고 호응을 해가지고 맞춰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보란 듯이 5명을 특정해가지고 도표를 그려가지고 기구표 거기다가 이름 밑에다가 사진을 넣어가지고 찾아가지고 바로 압수를 한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번에 이 수사를 했던 이번에 체포됐던 사람 가운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도 아주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관위 안에 서버를 폭파시켰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긴급하게 군대를 배치해가지고 안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증거인멸.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총체적으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엄청난 이 비리 문제가 있다. 그런데 거기는 잘 모른다. 왜? 부정선거를 하면은 뭐 선관위원장이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엄밀하게 긴밀하게 그렇게 연결하고 또 지시를 하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수표 통째로 바꾼다든지 뭐 투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 이게 아니고 전산을 통해서 특정 선거구에 몇몇 사람들의 투표를 뭐 매 3표마다 한 표씩 더한다든지 4표마다 한 표씩 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 이거를 민경욱 의원이 직접 밝혔습니다. 51명의 명단을 밝혔습니다. 자, 도표를 딱 그려가지고 이 51명, 그러니까 이 51명의 이 명단을 보면 민주당의 의원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짜로 부정선거에 통해서 가짜 국회의원이다. 그 명단을 아예 밝힌 겁니다. 이게 민경욱 의원이 밝힌 이름들입니다.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걸 공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면 고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몇 프로 처음에 받았던 표 조작한 거. 자, 그러니까 자, 보면은 실제 표 받은 거하고 공식으로 발표한 거하고 완전히 차이 난다는 숫자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 방법도 한 표마다 한 표를 추가한 거나 또는 5표마다 4표를 추가한다거나 그래서 조작 점수, 가짜, 진짜 표가 쫙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어림수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충분하게 그리고 아주 깊게 전산 관련돼서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나온 거. 그래서 지금 전산과 통계 박사들이 여기에 개입돼 있고 광범위하게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거의 절대 다수가 자, 여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 비상계엄이 아니다. 내란이 아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대한다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 이 사이에서 명분과 실제를 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김상욱이라든지 뭐 한동훈이라든지 이 안철수라든지 조경태 이런 사람들이 자 저기에 부정선거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했으니까 군인이 왔으니까 이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구국의 결단. 그래서 어제 김용현 장관도 저도 감옥에서 끝까지 투쟁하겠다. 여러분과 함께 투쟁하겠다. 나라를 바로 지키는 거고 제대로 된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 계엄을 해가지고 그 대통령 위에 또 다른 직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대통령 굳이 계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군도 경찰도 검찰도 대통령 지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각이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왜 계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란을 하겠나?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이 내란죄로 처벌받은 자리가 없다. 허영 교수를 비롯해서 헌법학의 석학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정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자 이거를 돌파하기 방법으로 계엄이라는 비상수단을 쓰던데 이게 좀 과했으면 과했지 과잉이었다. 그 과잉은 뭐 흔히 말하는 직권남용이 있다고 하나 그거 가지고 직권남용 가지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탄핵을 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 외환의 경우가 아니면 내란 외환의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은 소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꽉 해가지고 내란죄다. 이 내란죄가 아니고는 현직 대통령이 대해서 탄핵 또는 구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야당 쪽에 이게 내란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선거 결과가 임박해 나오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본인은 재판 받지 않고서 기피 신청도 하고 또 본인은 이사 갔다 이 문이 닫혀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법원의 통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거법. 자 이거 보면 이재명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잘 드러내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의 감옥에 가는 대신에 지금 뭔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내란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요게 핵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왜 저렇게 군인을 보내가지고 거기 텔레비에 나왔다 이게 증거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선동되고 있다. 자 그거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겁니다. 과거에 미국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도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보냈지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통치행위. 마찬가지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부정선거 때문에 시민들이 백악관을 의회를 찾아가지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치행위다. 일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이 선전선동이 강하니까 사법부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와 대통령 이게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탄탄하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이게 68%입니다. 68%. 그리고 탄핵에 대한 반대다. 66%. 그러니까 이렇게 견고하게 나오는 이유는 자 이게 대통령이 지금 왜 저렇게 했는지를 그리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쭉 봐왔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신문을 보니까 자, 이 중앙일보는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인터뷰를 하면서 김상욱이가 계속해서 아스팔트 우파에 끌려가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지금 영남당의 거부 성향이 강해졌다. 그러면서 이 김상욱 지금 피켓을 들고 탄핵하려고 설쳤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자의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자가 이번에 큰 공을 세웠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가. 또 조선일보는 오늘 딱 보니까 자,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이자는 대표적으로 좌편향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 좌편향 기독교 운동을. 그런데 이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비상계엄에 원로 인터뷰를 한다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계엄에 관해서 나쁜 프레임, 계엄은 아주 잘못된 것도 하는데 여기도 손봉호가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너무 몰랐다. 대통령은 국민 수준을 오판했다. 자, 우리 속에 있는 후진성을 성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손봉호 교사가 자, 이 대통령이 또다시 탄핵의 심판을 받아야 된 거.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후진성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국민들에게 또 선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일제히 지금 계엄은 잘못된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처벌받아야 된다는 것을 자, 음으로 양으로 직간접적으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 대통령이 진짜 저렇게 하면 되나. 특히 젊은이들은 뭐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60% 이상이 자, 이게 내란도 아니고 대통령이 탄핵될 사안도 아니다. 그래서 그들의 싸움이 지금 언론과 야당과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